예, 반갑습니다. 주식 잘하는 형 TV의 박우신입니다. 이제 매주 일요일 이제 라이브를 해 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놨지만, 좀 이제 시스템적인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잡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 잡아놔가지고, 아까 이제 라이브로 오후 2시에 진행을 하려고 했던 내용을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주차 증시 일정인데요. 이번 주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죠.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요 일정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바로 진행을 하면 이제 월요일 일정입니다. 월요일 일정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날 뭐 몇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어요. 미국 물리학회 APS가 이제 열립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리게 되고요. 관련돼서는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가 우리가 이제 관련 섹터로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미 초전도체 관련주가 2월 달에 어마어마한 시세를 이미 뿜어냈죠. 요 3월 달에 있는 일정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보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되는 이슈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초전도체 관련주라고 하면 신성 델타테크부터 기타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 오히려 세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이다 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히려 이 시점에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진입을 하는 거는 득보다는 실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 이벤트가 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앞두고 이미 요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 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우디에서 최대 기술 박람회인 리프가 개최가 되는데,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가 됩니다. 참고로 요 리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에서는 이제 1월 달에 있었던 그 미국에서 열리는 그 CES 박람회와 비견되는 그러한 박람회라고 합니다. 이제 사우디 내에서는 이제 대규모 가전 박람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1월 달에 CES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2024년 AI나 로봇 같은 것들이 키워드가 되고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 사우디 박람회인 리프에서도 로봇과 AI가 키워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리프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참가를 한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사옥에 사우디 장관이 방문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초청을 받아서 요 사우디의 리프 행사에 참가를 하게 됐고요. 관련된 종목, 네이버도 관련 주겠지만 이제 네이버와 AI에서 접점이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죠. 그 종목들이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하나가 있고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고, 그리고 크라우드웍스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크라우드웍스, 마지막으로 뭐 오브젠이라는 주식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따 차트나 한번 보여드릴 건데, 폴라리스 오피스나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꽤 괜찮은 그러한 형태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브젠 같은 경우는 거래가 좀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딱 네이버만 볼 건 아니고 폴라리스 오피스나 크라우드웍스나 오브젠 같은 관련주도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일정을 보시면요, 티빙에서 광고 요금제인 A보드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요 AI 섹터 내에서도 광고 관련 주식들이 움직임이 좀 있곤 했었습니다. 근데 요 티빙 관련돼서는 뭐 CJ ENM 정도가 관련주가 되긴 하겠는데, 뭐 그냥 요 정도 일정 체크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미래 신산업 협력 성과 가시화 관련돼서 보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JC케미칼 정도가 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업협력 관련주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 일정인데요. MSP라고 해서요.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핵심 광물 관련된 요 수요 공급을 원활하게 조정을 해주는 그러한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협의체고요.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의 관련된 그런 일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요 핵심 광물 협의체 MSP에는 요 광물을
사다가 써야 되는 그러한 주요 글로벌 글로벌 국가들이 이제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 광물을 또 생산을 많이 하는 광물 생산지죠. 주요 생산지. 이러한 국가들 11국도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대규모 이제 글로벌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핵심 광물과 관련된 요 밸류체인도 이번 주에는 좀 잘 봐야 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일정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거는 요 사우디의 리프라는 요 기술 박람회, 그리고 MSP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 협의, 요 두 가지 이슈가 요 월요일 일정 중에서는 가장 좀 눈에 띄는 일정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화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요일 일정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요 일정이 있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핵심 광물 국제포럼. 그래서 요 서울에 있는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요 핵심 광물 국제 포럼을 개최를 하는데, 바로 전날이죠. 바로 전날 요 글로벌 광물 협의체 관련된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제 뒤에도 있겠지만 광물 관련된 일정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희귀 금속이라든지 뭐 대표적인 게 히토류가 되겠고, 그리고 리튬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 핵심 광물 뭐 니켈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핵심 광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보시면 리튬 관련주가 또 움직임이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이번 주에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2024 핵심 광물 국제 포럼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행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암학회죠. AICR 2024를 앞두고, 아직 AICR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요걸 앞두고 이제 초록이라고 해서요. 그 앞 단계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 초록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루닛, 큐리언트, 에이비온, 신라젠 이런 것들이 이제 요 AACR 관련 초록 발표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YJM 게임즈에서 액션 스퀘어와 같이 요 킹덤이라는 게임을 출시하는데, 뭐 게임 출시 일정이죠. 그렇게 중요한 일정은 아니에요. 그냥 요런 정도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의 일정들도 좀 있는데요.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가동 원팀으로 조선산업 대전환을 추진한다. 조선주. 그리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팀이 되어 지원. 그리고 뭐 미국 반도체 협회장과 협력 방안 논의. 친환경 에너지 업계의 통상 규제 대응 지원. 일단 이날 이 화요일날 정부 부처 일정은 뭐 조선이나 반도체나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주목이 되는 건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요 미국 반도체 협회장과의 협력 방안이라든지 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그런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일정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화요일날 일정에서 좀 눈에 띄는 일정은 일단 월요일에 이어서 역시나 핵심 광물 국제 포럼, 그리고 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반도체 협회장과의 협력 방안, 이런 반도체 관련 정부 부처 일정, 요게 좀 메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이번 주에 있는 주요 박람회가 수요일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 배터리 산업 전시회입니다. 인터배터리 2024가 이날부터 열리고요. 그리고 2024 드론쇼 코리아도 이날부터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 환경 바이오 인사이트 포럼도 이날부터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인터배터리 코리아는 이제 서울의 코엑스, 드론쇼 코리아는 부산의 백스코, 환경 바이오 인사이트 포럼은 제주도의 롯데호텔에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게 참가 기업들 중에 상장사들을 제가 다 뽑아온 겁니다. 뭐 인터배터리에는 뭐 LG 엔솔부터 해서 주요 이제 배터리 셀사들, 그리고 배터리 양극재 기업들, 배터리 장비 기업들, 그렇죠? 그리고 뭐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들, 전해질 기업들, 리튬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쭉 참가를 하고요. 드론쇼 코리아에는 대표적인 이제 그 방산, 드론 관련된 기업들 쭉 참가를 하는 게 보이실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 바이오 인사이트 포럼에는 역시나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주로 이제 쭉 참가를 합니다. 바이오, 헬스케어까지 좀 아울러서 참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들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이벤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이벤트는
제가 볼 땐 역시나 그래도 인터배터리 2024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앞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광물 일정들도 계속 있는 상태에서 수요일 날은 또 대규모 2차 전지 박람회가 있다라는 거. 이번 주는 그래도 2차 전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일정을 보시면 이제 목금 같은 경우는 일정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AI 자율 제조기업 간담회라고 해서 요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제조업에도 많이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제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요 AI 자율 제조와 관련돼서는 작년에 굉장히 큰 시세를 대표적으로 줬던 그러한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돼서는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들 정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날 제2차 한국-스웨덴 산업협력위원회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바로 금요일로 넘어가겠는데요. 금요일에 보시면 글로벌 배터리 광물 세미나 개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한국과 영국 청정에너지 고위급 대화가 고위급 대화 발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석유화학 투자 지원 관련된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을 시키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오전에 있는 요 정부 부처 일정들입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전반적으로 박람회 일정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주요 박람회 전부 수요일 날 열려요. 이 배터리 관련된 것, 드론 관련된 것, 그리고 요 바이오 관련된 주요 박람회가, 요 3대 박람회가 전부 수요일 날 열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목금 같은 경우는 정부 부처 일정들이 좀 있는 상태인데, 목요일 같은 경우는 요 AI 자율 제조 기업 간담회 정도 좀 체크가 필요하겠고, 금요일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글로벌 배터리 광물 세미나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을 간략하게 빠르게 점검을 해봤는데, 이 일정 중에서 제가 이제 월, 화, 수, 목, 금 좀 중요한 일정들은 좀 찍어드렸을 거고, 그렇다면 이번 주에 좀 메인이 될 만한 섹터,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가 무엇일까? 지금 반복돼서 이번 주 일정에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광물입니다. 보통 이제 핵심 광물이라고 많이 표기가 되는데, 요 광물과 관련된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인터배터리 그 박람회가 있죠. 그렇다면 결국 여기에서는 뭘까요? 뭐 리튬이라든지 광물 관련, 뭐 히토류 관련 이런 것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이게 결이 같은 결에 가는 이러한 섹터들인데요. 요 섹터들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일단 가장 선호하는 건 요 리튬이 이미 한 1, 2주 전부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요 부분들, 2차 전지를 비롯한 요 핵심 광물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이번 주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좀 중요해 보이는 것들은, 그래서 나머지는 좀 중요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AI 관련된 이벤트 좀 있고, 반도체 관련돼서 좀 있고, 뭐 이 정도거든요. 뭐 드론도 조금 있고, 뭐 이렇긴 한데, 관련돼서 뭐 메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뭐 바이오도 조금 있죠. 근데 메인이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신다면 결국은 이번 주에서 핵심이 되는 섹터는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와 요 광물과 관련된 게 요게 일단 탑픽 섹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 AI, 반도체, 드론, 바이오 관련된 일정들도 앞서 이제 언급드린 내용들상 포함이 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얘기를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콘텐츠는 빠르게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3월에 뭐가 있냐면 동시만기가 있어요. 3월에는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이게 동시만기가 14일이에요. 14일. 왜 이 동시만기가 중요하냐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순매수로 누적하는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3월 동시만기까지는 지수 자체가 하방을 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하방을 가기 쉽지 않다라는 말이 올라간다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적어도 하락 추세가 나오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상은 결국은 지수는 어떤 형태가 됐든 하락 추세가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전제를 깔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지금 시장이 상승으로 가기가 굉장히 원활한 뭐 그러한 시장이냐, 이것도 참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요소들은 분명 많습니다. 다만 이 3월 동시만기라는 점을 감안해서 결국 요 3월 중순까지는 하락 추세는 좀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좀 빠진다 싶으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투자자들의 진짜 고민은 사실은 지수가 아닐 겁니다. 지수보다 이제 종목 혹은 이제 섹터가 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지금 고민이 되는 거냐면, 최근 보면 연일 하락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을 압도하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될 텐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일단 외국인의 이 선물 누적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2월 동시 만기부터 12월 15일입니다. 외국인들은 대략 32,000 계약의 선물을 누적하고 있어요. 요걸 데일리로 보면 2월달 들어서 계속 꾸준하게 선물을 사다가 사실은 가장 최근 거래일에서 6,000 계약 팔기는 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6,000 계약 팔아봐야 그동안 샀던 요 수량에 비하면 뭐 일부 나올 수도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적으로 3만 계약 이상이 여전히 매수로 쌓여 있어요. 이거를 이제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 검은 선 잘 보시면 검은 선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선물을 계속 샀어요. 근데 지난 가장 최근 거래일에서 선물을 좀 팔았죠. 근데 그날 귀신같이 요 검은 선이 내려오죠. 즉 미결제가 빠진다. 기존에 많이 샀던 물량에서 일부 청산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 즉 하락 모멘텀이 큰 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빠져도 올라온다는 거죠. 미결제의 약정의 흐름과 외국인 선물 수급의 흐름이 정확하게 정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지수보다 사실은 종목이 고민이라는 게, 예를 들면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2월 20일 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아요. 바로 다음 날은 하락 종목이 아예 2배가 많아지고요. 그 다음 날도 하락 종목이 많았어요. 그 다음 날 2배 이상 또 하락 종목이 많고요. 그 다음 날도 많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많았어요. 지금 1, 2, 3, 4, 5, 6거래일 연속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을 압도하는 시장이었어요. 딱 하루 이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을 아주 조금, 그쵸? 868, 643 아주 조금 역전했다가 바로 다음 거래일날 또 527, 1048 하락 종목이 2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감적으로 지금 지수 하락폭 대비해서는 뭔가 장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좀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락 종목이 기본적으로 많은 시장이 2월 20일경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지수 같은 경우는 2월 20일 날 866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요. 근데 매일 하락 종목이 많았는데 사실 가장 최근 2월 29일 거래는 862.96 4포인트도 채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냥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는 건데 하락 종목만 계속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감 지수가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지수보다는 종목과 섹터에 대한 고민을 많이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뭐 수급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2월에 이 저PBR 섹터의 득세,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봅니다. 저PBR 섹터 쪽으로 수급 쏠리는 현상들이 일정 부분 발생이 되면서 종목별로 수급이 많이 부족한 모습들이 여기저기 좀 관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성장을 표방하는 여러 섹터들에서 떨어지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현상들이 2월달에 좀 많이 양산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달도 바뀌고 3월달부터는 그래도 조금은 개선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 정도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월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건 요 동시만기입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까지 저도 시장을 봐야겠지만, 요 동시만기 이후의 시장이 한번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변하는 게
무조건 긍정적으로 변한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수의 하락이 이때부터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에는 동시만기라는 요 주요 분기점을 앞두고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포커싱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지수의 흐름은 좀 이어지되 2월 달에 있었던 요 지수보다 종목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어느 정도나 완화될지가 요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요 관련된 종목들까지만 언급을 좀 하고 말씀을 오늘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주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잠깐 서두에 언급을 드렸는데, 그 관련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리튬 관련주에서 움직임이 꽤 좋았던 게 미래나노텍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리튬 관련주들은 지금 보면 다 바닥권에서 거래 싫고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 올라온 지 됐습니다. 이게 벌써 한 2, 3주 전부터 이미 조금씩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한 1년 전 대비해서는 주가는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적절한 눌림목 자리에서는 공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미래나노텍, 그리고 이제 지오릿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지오릿 에너지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제 회사 명에 리튬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선호하진 않아요.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리튬 포어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제가 이 두 회사는 좀 선호하진 않아서 일단은 그런 관련주들이 있다 정도 체크하시고, 저는 이제 미래나노텍이라든지 지오릿 에너지라든지 뭐 혹은 강원 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선호하는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한 1, 2주 올랐어요. 이 리튬 관련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눌림목 정도는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활용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요 광물하고 2차전지 쪽은 오히려 지금 많은 분들이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실 거고, 저 역시도 반도체가 여전히 시장의 중심을 잡고 가는 섹터라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주부터는 뭔가 2차전지나 요 광물 쪽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요 일정을 체크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리튬 관련 세 종목, 미래나노텍, 지오릿 에너지, 강원 에너지까지만 좀 종목은 언급을 드리고, 기타 이제 남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관련돼서 추격을 하실 게 아니라 일정 참고하셔가지고 적절한 눌림목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얘네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대장주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에요. 근데 사실 주가가 좀 올랐죠. 그러니까 눌릴 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거고, 꼭 이 종목이 아니어도 뭐 한농화성도 있고요. 그렇죠? 한농화성도 흐름이 꽤 괜찮게 자리가 잡고 있고, 석정 AT 뭐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흐름이 꽤 괜찮게 자리를 잡고 있는 요런 이제 그 2차전지에서 꼭 우리가 양극재만 볼 게 아니라 전고체도 보실 필요가 있고, 리튬도 봐야 되고, 저는 오히려 이런 쪽이 조금 더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요 전고체까지 잠깐 언급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 3월의 첫 시작 한 주를 깔끔하게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